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참여자 선정, 그 다음에 그 제안서에서는 제안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배분 사업에 관한 성과 중심형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전 시간에 제일 먼저 문제를 좀 어떻게 되는지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욕구나 어떤 그 주의점, 필요한 점,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실제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삼성복지재단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재단들에서 주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표준형의 어떤 양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사업 내용을 무엇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사업명,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실 거냐라는 것들을 먼저 기록을 해서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문제의식이라든가 어떤 그 사업 배경 이런 것들을 적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참여자 모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의 목적이나 목표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봄으로써 실제로 그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제안서를 평가를 하고 이런 관련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의 노력,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인식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인 전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교재에서 공부를 할 때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나 어떤 것들의 클라이언트의 주 욕구 변화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을 목표를 정하고 실행 방법들, 클라이언트를 선정하는 과정들 이렇게 절차를 배워왔는데 실제로 현장에서의 업무는 이렇게 실제로 어떤 일을 할 거냐, 누가 대상이 될 거냐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예산을 얼마나 쓸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연계성을 가지고 어떤 기준 틀에 안에서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는 어떤 능력들을 먼저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어떤 이러한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할거 하는 것들을 충분히 사업 그 내용에서 녹여내고 그 후에 예산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되는 양의 어떤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부분과 논리적인 어떤 순서에 접한 부분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과의 조금 좀 차이라고 하면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관심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참여자 모집, 뭐 주참여자, 그 다음에 주변 참여, 핵심 참여자, 뭐 주변 참여자, 그 다음에 참여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대상을 뽑아서 그 선정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까지를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제안서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그래도 올바르게 대상을 선정을 했다라 그러면 올바른 방법으로 했다라 그러면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 내용과 사업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거냐 하는 사업 집행에 대한 전략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자 프로그램명이 나와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냐, 그 다음에 세부 내용들, 그 다음에 참여 인원은 몇 분이냐, 그 다음에 연간 활동 시간은 얼마냐, 그 다음에 담당자는 누가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산에 있어서도 성과 중심 예산이냐 아니면 뭐 품목주의, 기능주의 예산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나중에 구별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프로그램명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과정에 또는 관계 형성의 프로그램에서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에서 아니면 또 뭐 나의 가치 알기 아니면 참여자 상담, 보호자 상담, 뭐 최종 평가회 뭐 이런 식으로 실제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별로 누가 참여하고
또 얼마만큼의 회기를 가질 거고 활동 시간이나 담당자는 누구냐 하는 것들을 딱 구별을 해줌으로써 이게 성과 중심형에서의 또는 성과 확산형에서의 또는 산출 중심형에서의 어떤 결과물들을 정확히 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미리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음으로써 중간평가가 되었든 최종평가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평가 방법까지도 정확히 염두에 둔 어떤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 공부를 하셨던 것과 좀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언제 할 거냐 그런 일정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참여 인원이 몇 명이고 시간은 얼마고 누가 담당할 거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의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끝나고 이 결과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관계 형성에 참여하시는 분이 얼마인지 또 이러한 관계 형성과 오리엔테이션과 라포 형성, 관계가 원만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준비된 자세를 가진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진 관계 형성 프로그램까지 이후에 실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또래 관계 증진 및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단계별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고 프로그램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 참여자들의 호응도나 자아 존중감, 여기서는 이제 또래 관계나 자아 존중감 향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아까 초기에 신청 단계에서도 보시면 초기 사전 척도 검사를 한번 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평가의 과정에서 단일 사례 설계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단일 사례 설계라고 하는 것이 A, 또 제로, 뭐 B, 뭐 이런 사례 통제 집단과 비실험 집단의 어떤 관계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초기 집단, 초기 단계에서의 모습이 어땠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화하지 않은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신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변화 사항과 초기 프로그램의 초기에 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크레센도 하모니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신 분들의 참여 후의 평가 그래서 B로 변한 이 과정들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래 관계도 향상되었고 자아 존중감도 향상되어서 학교 내에서의 생활들이 훨씬 더 좋아졌다. 그 다음에 자기 표현도 잘하더라 하는 이런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매 과정마다의 평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참여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번 확인하고 그런 것들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누가 담당하는지, 얼마 시간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업 소개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진구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언제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 아까 프로그램 참여자 12명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12명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하고 누가 담당하느냐 이렇게 정해서 이 오리엔테이션의 결과물들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에 이분들과 함께 관계 형성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뭐 신체 봄뜨기, 단체 체육 활동 등을 통해서 라포 형성을 하고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함께 프로그램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 연애 2회, 22시간. 그래서 이런 그 산출 중심형에서의 실제 프로그램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12명이 2회 동안 2시간씩 2회 동안 해서 총 뭐 24시간, 12명 20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회 라고 하는 산출 결과를 산출물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평가의 자료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방식들로 구체적으로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또는 중간에 투입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도 이 계획서를 보고 일정대로 진행에 누구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고
쉽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실제 평가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실제 기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또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하나가 뭐 스피치 익히기, 또 뮤지컬 익히기, 그다음 뮤지컬 현장 체험, 뭐 뮤지컬 드림 캠프, 뭐 발표회도 하게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게 이제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이 이제 최고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큰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 하위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스피치 익히기, 뮤지컬 배우기, 뭐 뮤지컬 체험, 뮤지컬 드림 캠프, 또 그 하위 프로그램마다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스피치 기초, 음성 표현 및 경청 훈련, 연단 자세 및 발표 훈련,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단계별로 다양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누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몇 시간 할 건지, 누가 담당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뮤지컬 배우기란 프로그램에서는 또 뮤지컬에 대한 기초 부분, 창의력, 순발력 키우기, 댄스, 또 뮤지컬 심화,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또 뮤지컬 현장 체험도 하고, 또 뮤지컬을 스스로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뮤지컬 드림 캠프도 하는 이런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하위 그 목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함으로써 상위 프로그램에서 갖고자 하는 목표들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쭉 마치 프로그램의 그 구성 내용이 하위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 안에 하위 목표를 세우고 목표 안에 이제 하위 목표 1, 하위 목표 2,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체계적인 어떤 내용들처럼 프로그램도 제일 큰 프로그램 목표에 맞추어서 다양한 하위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실제 참여 가능한 하위 프로그램들의 실천을 통해서 상위 프로그램이 갖고자 하는 목표들을 이끌어내기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림들이 잘 계획들이 프로그램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하고 세부 내용들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또 참여 인원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핵심 참여자와 함께 같이 하시게 될 주변 참여자분들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실제 준비될 사항들이나 진행되는 내용들까지도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담당자, 뮤지컬 강사, 코리더 강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한 팀이 되는 분들이 함께 다 같이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의 진행에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주는 것들이 바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나의 가치 알기 프로그램, 또 이후에 또 참여자의 개별 상담, 또 보호자 상담, 또 마지막 최종 평가회까지 하는 것으로 그 시점마다의 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잘 기록을 해서 그 내용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잘 보여주는 어떤 잘 만들어진 어떤 사회 프로그램 내용들이다, 사업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다양한 어떤 제안서를 만들거나 또는 기관에서 내부 결제를 맡으실 때도 결제를 맡기 위한 서류들을 많이 작성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품위도 내실 거고 기한을 해보셨을 건데 바로 그런 거와 동일한 어떤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기업에서 본인이 하시던 일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큰 맥락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누가 일을 할 것인지까지도 표현을 해준다라 그러면 결제를 받는 아니면 또는 평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이 실현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런 서류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사업 내용에 좀 잘 보여져야 되겠다, 잘 녹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언제 진행해 나갈 거냐, 사업 진행에 대한 일정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교재 167페이지를 좀 보시면 사업 진행 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업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 몇 월에 해야 될지, 회계년도 1개 회계년도에 하니까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겠죠. 또는 굳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계획하는 프로그램이 뭐 6개월 단위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게 1월이 아니라 해당되는 월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월까지의 어떤 그런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참여자 모집은 1월과 2월에, 주변 참여자 모집도 1월과 2월에, 선정회의를 2월 정도에,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또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가 다 선정이 되면 이분들을 모시고 오리엔테이션과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3월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선후 경중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계획했던 것들을 쭉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피치나 뮤지컬 배우기, 또 이러한 자기 표현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순서에 맞도록, 그래서 6월 달에는 뭐 스피치 훈련 중에서 뭐 이렇게 연단 및 연단 자세 및 발표 훈련, 또 뮤지컬에 대한 기초 훈련도 하고요. 또 뮤지컬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서 뮤지컬에 대한 현장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기간에 되도록 이렇게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의 순서들을 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매번 나의 가치 알기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가치 알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보호자에 대한 상담. 실제로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특히 아이들에 관한 부분들은 가족에 관한, 그 보호자에 관한 부분들, 보호자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다 맞추어서 보호자에 대한 상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것들을 이런 일정표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 담당자가 이런 것들을 일정표에 맞춰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들을 이런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주변 참여자라고 했는데 주변에 함께 하게 되는 네트워킹 되는 기관들과의 어떤 연계 협력 전략들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들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끌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계 형성과 또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여론들, 관심들을 좀 함께 가져가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프로그램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네트워킹에 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죠.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을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예산들을 세움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될 부분에 그리고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있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출 계획들을 예산에 대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제안서를 내서 어떤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부 사업이면 내부의 어떤 결제를 통해서 결정권자의 결정을 받아서 지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예산 외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뭐 삼성복지재단이나 오렌지재단이나 뭐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제안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얼마를 신청을 할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투명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실제 평가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도 충남도에 뭐 이런 어떤 그 사회복지 평가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프로그램 내용들은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좀 먼저 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짜 사회 문제로서 인식이 현재 많이 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인지에 관한 부분 첫째, 두 번째로 프로그램이 실천 가능한지, 그 다음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제목으로 삼았던 아니면 사회 문제라고 인식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인지 이를 좀 먼저 보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보는 게 바로 예산입니다. 정말 예산 계획들을 잘 세웠나? 아니면 실제 필요한 대로만 썼나? 아니면 필요 없는데도 막 구체적으로 예산을 막 많이 올려서 일명 뻥튀기라고 그러죠. 1,000만 원이면 될 일인데 한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뻥튀기해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예산들을 세우고 있나 하는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중에서도 예산 조달 계획에서 자부담을 얼마나 부담하느냐. 그래서 실제 요즘에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관공서, 특히 이제 관공서 부분이 많이 공공기관의 어떤 제안서에 자부담 비율을 일정률 이상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자부담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좀 반추해서 보면 어떤 책임감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당초 예상했던 대로의 집행들을 잘 이루지 못하고 변화가 생기거나 하면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들 또 스스로 어떤 그 예산들이 전용되거나 변형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떤 일정 부분의 이상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반드시 하도록 그 다음에 그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능력들을 확인되어야만 실제 그 재정지원처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들을 내려보내는 어떤 이런 체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부분도 굉장히 실제 작성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교재 168페이지에서부터 170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사업비로 쓰는 부분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관리 운영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목과 항목과 세목 또 세세목 그래서 사업비 중에서도 홍보비 오리엔트 아까 프로그램에 실제 이거는 홍보비라고 하는 건 저거죠.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을 어떻게 모집하면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분들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 들어가는 홍보비.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에서도 예산 그 오리엔테이션하고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렇게 실제 구체적으로 다과비, 명찰 구입비 뭐 이렇게 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재정지원처에서 주는 후원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부담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신청금액과 자부담의 비율들을 좀 이렇게 명확히 명시를 해서 우리가 실제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자신이 부담해야 될 부분 자부담이죠. 그래서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니면 신청금액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형성 그 다음에 자기 표현 프로그램 배울 때 뭐 스피치 익히기 그 다음에 뮤지컬 배우기 뭐 뮤지컬 현장 체험 들어가는 비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강사비는 얼마 그 다음에 보조 강사비는 얼마 다과비 얼마 도서 구입비 얼마 필기도구 구입비 얼마 이렇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또 뮤지컬 배우기 할 때 핀 마이크가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배우들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입으로 오거나 아니면 마이크 여기다 꽂아서 하거나 하는 그런 핀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그럼 핀 마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실제 핀 마이크 들어가는 비용 학생 수 12분에 맞춰서 12개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산출 근거의 내용들을 보면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드렸을 때 정말 이제 체계적이고 실제 그 프로그램에 맞도록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좀 꼼꼼히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실제 실천 가능하도록 그 다음 실제 그 프로그램에 맞는 비용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작성을 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사업비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관리 운영비죠. 여러분들 교재에 170페이지의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관리 운영비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문자 발송, 왜냐면 그 홍보를 하거나 할 때 들어갈 실제 물품 구입, 그다음에 제보나 그 나중에 보고서를 낸다거나 하는 그 실제 하게 되죠. 용지라든가 파일이라든가 필기도구 같은 것들, 실제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관에서 운영 부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도 일부 아까 초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었었죠. 13만원 정도 되는데요. 3만원 이내 오리엔테이션에서 다과비, 이런 것들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기관에서 자부담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금액, 전체 신청금액 중에서 우리가 자부담할 게 얼마라는 것들, 그 다음에 전체 신청금액은 얼마,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63만원, 그 다음 13만원, 이렇게 자부담하는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청금액이 1863만 3천원, 자부담이 18만 1천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여기 우리가 신청한 아동의 자기표현 증진을 통한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크레센도 하모니라는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사업계획, 그 다음에 예산계획까지를 구체적으로 낸 제안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문제의식,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또래 관계가 좀 떨어지거나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향상시켜서 일상의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또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근거들,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청기관의 강점, 우리 신청기관들은 현재 사업을 신청한 저희 기관에 어떤 강점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 기관에 대한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왔고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일을 하게 될 전문가들이 어떤 자격을 갖춘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재원들을 우리한테 배분을 해 주었을 때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 사업 목적이나 사업 방향, 그다음에 예산 계획, 그다음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인력 풀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신뢰에 대한 문제들을 이런 신청기관의 강점들, 어떤 이런 기관들을 어떤 서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목적과 목표, 아까 이제 산출 목표, 성과 목표 및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